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의사도 원하고 환자도 원하고 병원도 원합니다. 왜냐면 의사들도 지금 불안해요. 왜냐면 환자들을 좀 하면은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 원하는데, 그래서 원격 의료의 두 대표적인 회사인 텔라닥과 리본거가 185억 달러, 한국 돈으로 22조 원 달러는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미국 형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만든 도표를 한번 도표가 보여주시-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그렇죠. 예. 예. wrong marriage라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결혼이 아닌가. 잘못된 결혼이 아닌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기존 투자자들이, 특히 리빙고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텔레닥과 인수합병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리본고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 그 이유는 리본고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두 자리로 계속 성장을 왔던 회사고, 그다음에 특히 이쪽 그 리빙고는 보니까 이 슈가 블러드 슈거 당뇨. 예, 만성질환. 예, 매일 당뇨는 검사를 해야 되고 당뇨 수치를 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 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기존 텔레닥 같은 경우는 주로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좀 타겟 마켓이 달라요. 근데 자기가 이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마켓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놓게 되면은 선택과 집중에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차트를 준비했어요. 주가의 변동을 보시면은 주가의 변동을 그 다음 날 보시면은 다른 회사가 올라갔죠. 인수 합병이 되지 않는 제일 밑에 게 그린색이 이제 S&P 500를 움직이는 것이고, 그 나머지 세 개가 비슷한 디지털 의료 하는 것인데, 텔레닥하고 리빙고가 인수 합병 얘기가 나오자마자 두 회사 동시에 떨어졌어요. 그 대신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훨씬 더 온트랙? 온트랙이 온트랙.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디지털 그 헬스의 가장 큰 경쟁 회사가 저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트랙? 예, 온트랙이요. 온트랙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 텔레닥이 합병이 자기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wrong marriage라고 하는 될 수도 있다. 할 수가 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도 지금 되는데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그 자산으로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전혀 딴판에 짜질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텔레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상으로 닥터를 못 만나는 사람들 경우나 특히 이제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일종의 테마주 같기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 마음으로서 텔레닥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eventually,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는 방향이 맞지만 산 넘어 산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도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가 커요. 규제 문제가 아직 있죠.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으로 간접적으로 진단해서 잘못된 진단이 나왔을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은 이게 로스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직접 사람이 보고 재고 온도 체크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 정보력과 간접적으로 온라인상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크로닉 디지즈라고 해요. 한국말로 크로닉 디지즈가 뭐예요? 어, 크로닉. 복제 아니.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만성질환. 그죠. 그게 그런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당뇨 같은 거죠. 당뇨는 지금 예.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뭐 약만 먹으면은 그런 거는 온라인상으로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어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심혈관계의 질병이라든지 질병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정신질환 있는 사람은 이제 직접 의사를 안 만나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모든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실 수는 없겠죠.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또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휴먼 닥터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헬스케어 쪽에 이 주식들은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 좀 여기 좀 재밌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네. 쪽은 예. 좀 몰랐는데 예. 시장이 커진다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뭐 제약사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예.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뭐 백신이 막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막 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특성이 있는 건가요?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원래 보수적인 보수적이요? 예. 투자이고 올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텔레닥과 리빙고가 인수합병을 해서 마치 이게 자기 테슬라처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또 주가가 이렇게 막 팝 막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 뭐 잔슨이라든지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사들이 러시라든지 제약사들이 예. 보면은 아주 우수한 제약을 해놓고도 주가는 뭐 변동된 기껏 모더나도 그렇고 사실은. 저 지금 뭐 70불대였다가 다시 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또 이 코스트를 해야 되고 프라이싱 전략이 또 다른 거거든요. 예. 프라이싱 전략 그러니까 이 리빙고의 프라이싱 전략이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수합병 이후에 어떻게 그 프로핏을 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이슈가 보험회사랑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 병원에 가면은 이제 수납 공간이 있죠. 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공간이 한국에 하도 됐을 까먹었다. 한국에 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진료를 받으면 돈을 내는 진료실이 있고 돈을 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뭐라 그러죠? 수납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보험회사랑 또 복잡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미국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텔레닥과 이제 리본고 합병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미국 형님한테 배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온트랙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었는데 온트랙이라는 회사를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섹터나 헬스케어 섹터 제약 이쪽은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이런 호재 어떻게 보면 호재거든요. 호재가 나왔다고 막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이제 크로니컬 디지즈라고 아까 만성 질환인데 만성 질환이죠. 만성 질환 크로니컬이 아니고 크로닉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좀 더 보호되기 때문에 이 섹터를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온트랙이라는 걸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온트랙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 뭐 발견한 것 같습니다.